10번 올드 데카 커브. RIAA 리아 커브. 지폭이 아주 커요. 고음은 아주 지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코드에 심을 때 그대로 심으면 저음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요. 좌우폭으로. 고음은 너무 작아서 바늘이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음은 작아요. 심을 때. 잘라버려요. 고음은 늘려요.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하면 저음은 잘랐으니까 효율적으로 한 면에 22분에 25분을 심을 수가 있고, 고음은 늘렸기 때문에 바늘이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폰 앰프에서 이걸 다시 붙이는 거예요. 저음은 늘려주고 고음은 다시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샤파.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레코딩 할 때는 저음을 확 줄이고 고음을 올려요. 폰 앰프에서 다시 저음은 시켜서 키우고 고음은 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합성이 되면 플랫한. 그런데 이게 리아로 통일되기 전에는 다양한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자기들만의 커브를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저음을 줄이고 고음을 어느 정도 늘릴 거냐는 건 서로 통일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리아 규격이 정해지면서 야 이렇게 하자라고 돼 있어요. 요 그래프가 우리는 지금 현재 올드 데카 커브와 올드 콜롬비아 커브를 리아로 복원을 시켰어요. 그죠? 잘못 복원시킨 거죠. 그래서 리아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콜롬비아와 올드 데카 커브가 어떻게 왜곡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불편한 소리 계속 들려주셔서 죄송합니다. 14번은 모노 카트리지 테스트입니다. 모노 카트리지를 가지신 분은 이 트랙에서 들었을 때 소리가 거의 안 나듯이, 아까 빈 소리꼴 있었죠? 아까 애주고주 맞았을 때 그것처럼 소리가 거의 안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트랙은 수직 성분만을 심었어요. 좌우 성분을 심지 않았어요. 근데 스테레오 카트를 읽으니까 소리가 나죠? 왜 그럴까요? 왜 소리가 날까요? 스테레오는 45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변해도 45도만큼 틀어진 채로 그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모노 레코드를 스테레오로 카트리지로 듣게 되면 소리의 폭이 그만큼 줄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노 레코드가 이만큼 움직였는데 스테레오는 이걸 45도로 검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커터 구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커터는 레프트와 라이트가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바뀌었죠 지금.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여기도 마이너스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바뀌었죠.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스테레오가 되면서 모노와 스테레오가 호환이 돼야 돼요. 카트리지도 호환이 돼야 되지만 커터도 호환이 돼야 돼요. 그걸 장착하고 새로운 커터를 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우에 같은 시도를 넣게 되면 얘는 완벽하게 좌우입니다. 자 봅시다. 신호가 같이 돌아요. 이렇게 얘가 내려가요. 내려가면 얘는 뒤로 빠져요. 반대니까 얘가 들어오면 얘는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 스테레오 커터로 모노를 찍기가 되게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좌우에 동일한 신호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찍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호환되게. 이 트랙은 소리를 듣기 위한 트랙이 아니에요. 볼륨을 좀 줄이시고요. 가까이 가서 톤함을 내 카트리지가 잘 있나 고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이걸 플레이 하시면 톤함이 떠는 지점이 나와요. 떠는 지점이 나오면서 그 지점의 주파수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되고요. 모든 어떠한 조합도 공진은 나와요. 공진이 없는 조합은 없습니다. 근데 공진을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8Hz에서 13Hz 이 에어리어 안에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까워지면 우리 가속 주파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루터가 막 심하게 출렁거리겠죠. 그러면 보통 공진이 낮으면 좋다며. 이쪽으로 이로 가야지. 2Hz, 3Hz 아주 좋겠네. 얘는 왜 안 될까요? 이로 가면. 레코드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판이 휜 경우죠. 판이 휘면 우아래로 출렁거리죠. 그 주파수대가 이렇게 낮은 주파수대예요. 우리가 좋은 판만 들 수 없잖아요. 판이 휘었어. 그런데 공진이 여기야. 둘이 만났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스피커 태워먹거나 앰프가 나가거나 럼블 필터가 없으면 아작이 나요. 아작. 그래서 여기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해보셔가지고 여기나 여기 있게 되면 요거 지금 요거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카트리지를 사시면 카트리지 스펙에 보면 이게 나와요.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보통 수치가 높으면 침합이 낮고요. 수치가 낮으면 침합이 높아요. 컴플라이언스란 뭐냐? 이게 텐틀레와라고 했을 때 일정한 힘으로 얘를 밀었을 때 일정한 힘이에요. 일정을 밀었을 때 얘가 얼마만큼 움직이냐예요. 침합이 작은 놈은 살짝만 밀어도 많이 움직이겠죠. 밀고 있는 거니까. 침합이 높은 놈은 조금만 같은 밀었을 때 조금밖에 안 움직이겠죠. 수치가 적게 나옵니다. SPU 같은 것들은 아주 컴플라이언스가 낮습니다. 슈어나 오디오 테크니카는 컴플라이언스가 높아요. 보면 유효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무게. 그럼 톤함을 꺼내서 저울에 다르란 얘기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톤함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게가. 그래서 SM의 밴드가 있죠. 아주 가벼운 톤함들은 로베스 아주 유효질량이 작은 거예요. 걔들은 침합이 낮은, 즉 컴플라이언스가 아주 높은 애들하고 늘려야 돼요. 이게 보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컴플라이언스가 20이라고 20을 쭉 끌고 와요. 유효질량이 20이다. 그러면 얘는 8과 9Hz 사이에서 공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헤드셋 위에 동전을 붙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축 쪽에 붙이면 별 효과가 없어요. 축에서 먼 헤드셋에 붙여야 얘가 묵직해져요. 무게감이 생겨서. 그게 좀 폼이 안 난다 그러면
흑단이나 뭐 헬스 댐퍼 있어요. 그거 카드지하고 헬스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럼 묵직해요. 그 다음에 바로 아, 네, 감사합니다. 치밥을 다시 맞춰야 되죠. 앞에 동전이나 무게가 있으면 당연히 앞으로 치밥이 확 세질 거 아니에요. 치밥을 다시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하면 공진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근사치에 들어오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테스트 LP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